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보실까요? 바로 달콤한 후폭풍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으로 이거 가뜩이나 장도 안 좋은데 악재가 겹치는 게 아닌가 후폭풍이 참 두려운 하루였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후폭풍이 생각보다는 좀 달달합니다.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죠. 코스피 2,400선을 회복했습니다. 0.67% 상승해서 2,410.60포인트. 장 시작하고 2,4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우리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를 확산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장 내내 하락하다가 막판에 올랐습니다. 강보합으로 788.8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SVB 파산 이슈는 환율 급락을 야기했고 국내 시장에 외국인 자금 유입을 부추겼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22원 40전 급락해서 1,301원 80전의 장을 마쳤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환율 하락으로 유가증권 시장에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죠. 직전 이거래일 동안 1조 원 넘게 순매도했던 외국인, 이날 186억 원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우위 보여줬고요. 또 기관이 3,077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281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만이 1,47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줬고요. 반면에 개인은 888억 원, 기관이 601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10위권 내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84% 올라서 간신히 6만 전자를 턱걸이했고요. SK하이닉스 1.2% 올라 84,3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두 종목 모두 5거래일 만에 반등이었고요.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이 2.18%, 삼성 SDI가 0.14%로 2차 전지주 모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여전히 2차 전지주가 끌어주는 모습이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이 4.86% 올라 20만 3천 원, 에코프로가 17.18% 급등해서 36만 1,500원, 그리고 LNF가 0.64% 올라 23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 SM이 하이브와 카카오가 경쟁하며 과열됐던 인수전이 카카오가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 변동이 좀 컸습니다. 23.48% 급락해서 시총 9위로 4계단 내려왔고요. 이제 10위 펄어비스와 시가총액 규모 차이가 한 100억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순위권 변동 또 있겠습니다. 두 달간 이어졌던 쩐의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SM과 카카오, 하이브 이 세 종목의 이날 주가 변동이 컸습니다. SM은 급락하면서 카카오와 하이브는 경영권 이슈가 사라지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호재성 뉴스와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는 그 기대가 무너졌을 경우에 한 번에 폭락하는 경향이 있죠. 경영권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SM은 본업만 봤을 때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고 투자하셔야겠는데요. 교보증권은 인수합병 이슈에 따른 단기간 주가 급등으로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을 고려해 투자 의견을 하향한다며 향후 카카오와의 시너지 및 SM 3.0의 진행으로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경우에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 공장이 대형 화재로 생산을 전면 중단하면서 어제 주가가 6% 가까이 빠졌습니다. 반사이익으로 금호타이어와 동아타이어, 넥센타이어 주가는 상승했죠. 오너리스크에 한국타이어 연간 생산량의 약 20%를 책임지는 대전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한국타이어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이 회사는 물론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로까지 피해가 확산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런데 KB증권에서는 한국타이어가 일단은 누적된 재고로 판매 유지가 가능하고 소실된 재고가 연간 판매의 한 0.4% 정도로 추정된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1분기 이내에 생산 차질이 정상화되면 판매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대신증권은 대전 공장 중에 1공장의 영향이 제한적이고 또 보험 보상이 가능하다면 주가를 만회하고 관련주의 반사이익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입니다. 전날 업종별로 봤을 때는 화학과 전기 제품, 조선, IT 서비스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잘 가는 주도주와 테마주의 특별한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의 오르내림은 있지만 여전히 2차 전지주가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챗GPT 같은 관련해서 AI 챗봇 관련주가 밀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슈처럼 큰 변동성이 있을 때는 새로운 테마주를 찾는 게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2차 전지와 AI에서 눈을 돌리고 싶다면 그래도 기대해 볼 건 앞으로 있을 외교적 이벤트들입니다. 지금 외교 이벤트 표를 보시면 이번 달 20일에 콥27 UN 기후변화 회의가 예정돼 있고 21일에 OECD 기후변화 그룹 글로벌 포럼이 개최됩니다. 그럼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 폐배터리 등 관련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일정들 참고하시고요. 더 넓혀보면 이제 4월 26일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크게 안보와 경제 두 분야로 나눠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텐데요.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반도체법으로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 그리고 원전 수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 국내 자동차 업계가 보조금 배제 악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또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법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더불어 원전주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가 순탄하게 장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은 적은 듯한데요. 국내 증시 개장 머니쇼와 함께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